자율주행 기술의 심장부에서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동차의 두뇌를 통째로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전환이에요. 네, 이건 뭐 단순한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동차의 두뇌를 완전히 드러내는 일종의 뇌 이식 수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철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하나는 아주 논리적인 규칙 기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엔드-투-엔드 모델이죠. 어떤 두뇌를 고르느냐, 이게 바로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두뇌가 뭐가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왜 이 새로운 학습하는 두뇌가 V2X라는 이 핵심 통신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율주행의 두뇌를 만드는 두 가지 접근법, 논리학자와 학습자, 이 둘의 대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논리학자입니다. 이 친구는요, 아주 꼼꼼한 엔지니어들이 수십만 줄의 C++ 코드로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프로그래밍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딱 정해진 순서도처럼 움직이는 거죠. 만약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춘다. 만약 앞차가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인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한다는 수많은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뭘까요? 네, 바로 예측이 가능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도로의 예측 불가능한 혼돈. 그러니까 갑자기 공이 튀어나온다거나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그런 엣지 케이스에는 전혀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된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자를 만나보시죠. 바로 학습자입니다. 이 친구는 규칙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처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엔드-투-엔드 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나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날것의 데이터를 중간에 복잡한 판단 과정 없이 그냥 통째로 입력받아서요. 바로 핸들을 돌려라, 가속 페달을 밟아라 같은 행동으로 출력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처럼요. 이 방식은 정말 놀랍도록 유연하고 또 새로운 도로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 문제예요.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투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명확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자동차 업계의 무게중심이 딱딱하지만 원인을 알기 쉬운 논리학자에서 인간처럼 유연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학습자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계가 이렇게 유연한 학습자 모델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이 E2E 두뇌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증입니다. E2E 시스템은요, 그냥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완벽한 품질의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용량, 초저지연, 그리고 초고속.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재밌는 비유가 있죠. E2E를 라이브 스트리밍 보면서 요리하는 셰프에 비유했는데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E2E 시스템한테 데이터 지연이나 손실은 그냥 좀 버벅거리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셰프가 잘못된 레시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잠재적인 사고로 직결되는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굶주려 있는 E2E 두뇌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 중요한 정보를 먹여줄 것인가?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차량과 주변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V2X 통신에는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지국을 거쳐서 가는 간접 통신이에요. 느리고 끊길 수도 있죠. 반면에 오른쪽은 차량끼리 혹은 차량과 신호등이 직접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거의 지연 시간이 없고 네트워크 상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왜 E2E 자율주행의 성공이 이 두 가지 통신 방식 중에 딱 하나, 바로 이 직접 통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AI가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를 다투면서 운전 결정을 내리는데 데이터가 오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밀리초 단위의 시간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안전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연된 정보는요, 그냥 늦은 정보가 아니라 틀린 정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량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E2E 시스템이 요구하는 이 엄격한 성능, 즉 초고속, 초저지연, 대용량 통신은 오직 V2X 직접 통신을 통해서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의 연결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직접 V2X는 부가 기능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그냥 있으면 좋은 옵션, 그런 게 아니고요. E2E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반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초공사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미래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단순히 혼자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거죠. 나 지금 좌회전할 거야? 저기 앞에 보행자 있어. 이런 정보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공유하면서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결국 규칙 기반의 논리학자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학습자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학습자가 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V2X 직접 통신이라는 안정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를 만드는 모든 분들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과연 올바른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